everyone. 안녕하세요. O English Grammar 신이나입니다. 오늘 6강 배워볼 차례죠? 6강 분사 구문과 수동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간단하게 복습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3가지 배웠어요. 투부정사라는 것, 명사, 형용사, 부사로 변신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로 바뀐 것, 생김새는 어땠죠? 동명사는 동사에 ing 붙인 형태였죠? 맞아요. 일단 분사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어요. 분사에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라는 게 있는데 그중 현재 분사가 동명사랑 똑같이 생겼다. 둘 다 ing. 그래서 헷갈리지만 명사 기능을 하는 동명사와 다르게 분사는 형용사 기능을 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은 무엇을 배우느냐? 이번 시간에는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사 구문이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랑은 다른 문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동태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분사 먼저 2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어요. 분사하면 2가지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먼저 현재 분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분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짜잔! 자, 코 자고 있는 아기가 있네요. 잠자는 아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지난 시간에 아주 짧게 말씀드렸는데 잠자는 아기는 영어로 sleeping baby라고 합니다. sleeping baby. 자, 이걸 문법적으로 잘 보면요. baby라는 명사를 앞에 있는 sleeping이 꾸며주고 있어요. 아기는 아기인데 어떤 아기? 잠을 자는 아기. 이런 식으로 수식하는 관계가 보이거든요. 아, baby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 sleeping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구나. 명사를 꾸미는 건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라고 했죠? 그럼 명사를 꾸미고 있는 이 sleeping, ing 형태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지난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봤었죠? 좋아요. 그러면 분사라는 것,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거구나. 여기에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딴딴딴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은 말을 할 수 있대요. 말하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로봇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speaking robot이거든요. speaking robot.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봇이라는 명사를 앞에 있는 speaking이 꾸며주고 있어요. 로봇이라는 명사를 앞에 있는 speaking ing가 꾸며주고 있으니 아,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구나.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ing는 뭐다? 현재 분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명사랑 차이 보이시죠?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 ing였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ing다. 이렇게 정리하면 명확할 것 같네요. 그러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드릴게요. 문장의 예시입니다. The movie shows a speaking robot. 그 영화는 보여줍니다. 말하는 로봇을. 네, 그 영화는 말하는 로봇을 보여준다라는 예문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로봇은 로봇인데 말하는 로봇 이렇게 수식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현재 분사란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쓰는 것이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 아시겠죠? 동명사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헷갈려하지 마세요. 현재 분사 똑같이 ing 붙이는 형태지만 형용사처럼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영작 한번 해볼게요. 그는 놀고 있는 아이들을 그린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그는 그린다 먼저 가야죠. He draws. 그는 그립니다. 자, 놀고 있는 아이들. 이 부분을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영어로 children. 놀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잠자는 아기를 sleeping baby라고 했고 말하는 로봇을 speaking robot이라고 했으니 놀고 있는 아이들은 playing children이 되겠네요. 맞아요. He draws playing children 하면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놀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현재 분사로 쓰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영작해볼까요? 그는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그린다. 자, 다 똑같아요. 지금 위에 거랑 다 똑같은데 추가된 말은 뭐예요?
수영장에서 라는 말이 추가되었네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도 영작을 해볼게요. 그는 그린다 먼저 가야죠. He draws 한 다음에 무엇을 쓰느냐. 아이들을 먼저 씁니다. children. 잠깐만. 근데 playing in a pool 지금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어떤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 문장 맞을까요? 아니요. 이 문장 틀려요. children이라는 명사를 쓴 다음에 이 앞에다가 playing이란 현재분사 쓰고 수영장에서라는 말을 붙여주려고 in a pool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 얘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냐면요. 얘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He draws 한 다음에 children 쓰고 playing in a pool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을 뒤로 보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까 앞에서는 playing children, 지금 현재 분사가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데 뒤에서는 왜 playing이 이렇게 명사 뒤로 왔느냐? 여기서 중요한 내용. 바로 분사가 길어지면 명사 뒤로 보내는 법칙이 있거든요. 분사가 이렇게 한 단어로 나올 때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지만 분사가 좀 길어진다. 이렇게 수영장에서라는 말을 덧붙이다가 길어졌으면 명사 뒤로 쫙 빠져서 뒤에서 앞을 수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현재 분사 내용은 끝. 이번에 바로 과거 분사 넘어갈게요.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로 분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짜잔! 나무가 똑 부러져 있죠. 나무가 부러져 있어요. 부러진 나무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broken tree입니다. 부러진 나무는요, 영어로 broken tree라고 하는데요. 이거 관계 좀 잘 보세요. 부러진 나무, 나무는 나무인데 부러져 있는 나무다. broken이 tree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 보이십니까? tree는 명사죠?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면 얘는 무슨 역할? 형용사 역할.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가 나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아까는 계속 여기 ing가 있었는데 여기는 왜 ing가 없을까요? broken이 왜 나왔을까요? 자, 우리 지금 과거 분사로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나무가 부러뜨림을 당했으므로 우리가 현재 분사 ing를 쓰지 않고요. 과거 분사를 쓴다입니다. 행위를 당했다? 이거 우리 어려운 말로 수동이라고 하거든요. 나무가 자기 스스로 부러진 거 아니죠?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부러뜨림을 당했어요. 나무 스스로 부러질 수는 없으니까요. 나무가 부러뜨림을 당했다? 어려운 말로 수동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ing 현재 분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 분사를 써준다라고 합니다. broken은요, break, 깨다, 부수다, 부러뜨리다 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ing 쓰면 어떻게 돼요? ing 써볼까요? breaking tree 하잖아요. 그럼 뜻이 이렇게 돼요. 부러뜨리는 나무. 나무가 break라는 행동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나무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막 부러뜨리는 거죠. 약간 무슨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그런 나무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많이 없죠? 그죠? 우리는 보통 나무 하면 이렇게 부러진 나무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breaking tree 아니고 broken tree. 만약에요. broken이라는 과거 분사의 원형인 break를 쓰잖아요. break tree 하면 얘는 또 뜻이 바뀝니다. 나무를 부러뜨려라 라는 뜻이 돼요. break는 동사 원형이에요. 그죠? broken의 동사 원형이 break인데 break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하면 명령문이 됩니다. 명령하는 문장. 나무를 부러뜨려라.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과거 분사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영작을 한번 해볼까요?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를 좋아한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럼 좋겠네요. 자, 이거 영작해볼게요. 미국인들은 좋아한다부터 해야죠. 영어에서는 주어, 서술어 순서로 가니까요. Americans like까지 썼어요. 그럼 이거 해봅시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를 영어로 어떻게 바꿀까요? 먼저 차는 cars가 되고 만들어진, 만들다, make죠. 만들다는 make지만 차 입장에서는 만들다라는 행위를 당해야 되죠. 차는 사물이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없죠. 그래서 make의 과거 분사 형태인 made를 써줍니다. made cars. 근데 한국에서라는 말을 넣어야 되겠네요. 한국에서는 영어로 in Korea. 자, made cars in Korea. 이걸 어떤 순서로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cars made in Korea. 차는 차인데
뒤에 made in Korea라는 분사가 수식해주고 있네요. 아, 명사를 수식해주는 것 뭐다? 분사. 근데 여기서 의미상 차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서 만들다라는 행위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making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를 써준다. 그리고 한국에서라는 말을 붙였죠. in Korea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이 길어지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뒤로 보내라. 어디 뒤로 보내라고요? 명사 뒤로 보내라고요. 여기 지금 명사가 여기 나오고 뒤에서 앞을 수식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여기까지 내용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현재 분사 ing 형태는 그 명사가 그 행위를 능동적으로 하는 것. 과거 분사는 어떻다고요?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요. 그 행위를 당하는 경우. 여기 차가 만들다라는 행위를 당하는 경우. 수동인 경우에는 과거 분사를 써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분사 내용은 끝. 다음 분사 구문 볼게요. 분사 구문. 우리 좀 전에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봤죠? 그 중에서 현재 분사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분사 구문이란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절을 구로 바꾼 것입니다. 절, 구 기억나세요? 절, 구 둘 다 단어 덩어리라고 했어요. 단어들이 모여 있으면 절 혹은 구가 될 수 있는데 차이점이 있었죠? 이거 1강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절은 뭐가 있다고요? 주어와 동사가 있다고요. 그죠? 절은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으면 절,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라고 했는데 예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Because I know his number, I will call him. 내가 그의 번호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화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의 번호를 아니까 내가 그에게 전화할게 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빨갛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 좀 보세요. 단어들이 뭉쳐있죠? 단어들이 길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절 아니면 구네요. 근데 주어 동사가 있는지 봅시다. Because I know his number. 이 부분에서 주어 동사 보이십니까? 네, 주어 I가 있고 동사 know가 있네요. 그죠? 찾았어요, 주어 동사. 그러면 얘는 구가 아니고 절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 because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절을 끌고 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이 빨간색 절을 구로 바꿔봅시다. 바로 이 분사 구문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요. 맨 처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바로 첫 번째, 접속사를 찾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접속사 기억하세요? 접속! 연결해주는 말, 말과 말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때 접속사 쓰인다고 했죠? Because라는 말 좀 보세요. 내가 그의 번호를 알기 때문에,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말과 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있는 접속사거든요. Because 접속사 찾았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접속사 지워주세요. 뿅! Because 접속사 지우고 그 다음에는 주어를 찾아보세요. 주어 어딨죠? 그 다음에 I, 우리 아까 찾았죠? I라는 것이 주어로 나와 있다라고 했는데요. 주어 찾았으면 얘도 뿅 지워주세요. 주어도 지웁니다. 그러면 다음에 뭐가 남아요? know가 남죠. know가 동사로 남는데 이 동사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현재 분사로 만들어주세요. 현재 분사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ing. 그럼 know에다가 ing 붙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Knowing his number, I will call him. 자, 이렇게 하면 현재 분사 knowing 들어갔고요. 주어 동사 없어졌죠? 지금 여기에는 주어 동사 없어요?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로 바뀐 거네요. 저를 구로 바꾸는 거 완성. 이런 구문을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로 바꿀 줄 아셔야 되고, knowing his number, I will call him 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에서 왔구나, 이렇게도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사 구문을 도대체 언제 쓸까요? 바로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갑니다. 첫 번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분사 구문을 쓴대요. 예를 들어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예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As I listen to music, I study math. 이건 제 얘기예요. As I listen to music.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듣는 동안 저는
수학을 공부합니다. 동시에 일어나요, 항상. 음악 듣는 일과 수학 공부하는 일은 항상 저한테 동시에 일어나던 일인데, 앞에 나왔던 as라는 말이요. 바로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접속사거든요. 뭐뭐 하면서, 할 때, 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as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 나는 음악 들으면서 수학 공부한다.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뭘 쓸 수 있다고요? 분사구문 쓸 수 있다고요. 분사구문 어떻게 만들었죠? 기억나세요? 맨 처음 하셔야 할 일. 바로 접속사를 찾는 일이었어요. 접속사 어딨죠? 네, 맨 앞에 접속사가 이렇게 접속하고 있잖아요. 접속사 찾았네요. 그럼 접속사 어떻게 하자고요? 지워주세요. 접속사 없애고. 그 다음에 주어 찾기. 기억나십니까? 주어 어딨어요? 네, I 나왔네요. I도 지워주고. 그 다음 동사 남았어요. listen이라는 동사 있죠? 이거 어떻게 하자고요? 현재 분사 ing로 바꾸자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Listening to music, I study math.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 공부를 합니다. 이런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 아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경우는 뭐가 될까요? 바로 이것. 이유를 말할 때. 뭐뭐 해서,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시 보여드릴게요. As I had no money, I gave up eating dinner. 내가 돈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저는 포기했어요. 저녁 식사를 먹는 것을. 아이고 불쌍해라 그죠?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저녁 먹는 거 포기했어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갛게 칠해져 있는 이 단어 덩어리 절을요 구로 바꿔봅시다.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앞에 나와 있는 절이 뒤에 나와 있는 절에 이유가 되고 있다. 저녁 식사를 포기한 이유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분사 구문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이 as라는 말 또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리 좀 전에 동시 사건 얘기할 때 as라는 접속사가 있다라고 했죠? as 접속사는요 뜻이 좀 많아요. 동시에를 나타내는 뭐 하면서, 할 때 이런 뜻도 있고요. 이유를 말하는 뭐뭐 해서, 하기 때문에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유를 말할 때에도 이렇게 똑같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 바꿔봅시다. 자, 접속사 찾기 했는데 아까 나왔던 접속사가 또 나오고 있죠? 접속사 찾아서 어떻게 하자고요? 띵! 지워주시고 그 다음 뭐 찾기? 주어 찾기. 주어 I가 있네요. 주어도 지워주고 그러면 동사가 남아요. had라는 동사가 있죠? had는 hav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렇게 바꿔줍니다. Having no money, I gave up eating dinner. 자, 잘 보세요. had라는 동사에 ing 붙여서 heading 안 했죠? heading 했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 과거형이 나왔고 뒤에 보시면 gave가 있어요. gave는 주다, give의 과거형입니다. 여기도 과거고 여기도 과거형이네요. 앞에, 뒤에 동사 시제가 똑같죠? 이런 식으로 앞뒤 동사 시제 같으면 앞에 나왔던 절, 뒤에 절이 동사 시제가 같으면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had에다가 ing를 붙인 것이 아니고 had의 동사 원형이었던 have에다가 ing를 딱 붙여주신 것이죠. 오, 잘했어요. 선생님 근데 여기에 e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have에 원래 e가 있는데요. 이거 오타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e 뺍니다.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에요. e로 끝나는 동사들은요. e를 빼고 ing를 붙여주는 규칙이 있답니다.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보여드릴게요. 조건과 양보를 말할 때, 조건을 말할 때는 보통 우리말로 뭐뭐 한다면 이라고 말을 하죠. 양보는요, 무슨 자리 양보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이 되면 그걸 우리가 양보절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양보절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Although he's smart, he's not kind. 그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although라는 말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를 나타내는 접속사거든요. 그는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친절하지 않다. 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란 뜻이 있으면 양보절이라고 했죠? 양보절 마찬가지로 분사구문 쓸 수 있어요. 분사구문 바꿔볼까요?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은 접속사 찾기. 접속사 보이세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넣어서 앞절, 뒷절을 자연스럽게 연결, 접속해주고 있는 말이 보이네요. although 접속사 찾았어요. 지워주시고 그 다음 주어 찾기. 주어 보이세요? 여기에서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네, 바로 he 나오죠? he도 주어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남았네요. is라는 비동사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얘를 현재 분사로 바꿔줘야지 라고 해서 is에다가 ing, easing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being smart, he's not kind. 자, is를 어떻게 바꿨죠? being으로 바꿨어요. being. being이 뭐예요? 자, am, are, is 이런 비동사들의 원래 형태가 바로 be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 being이 나온 거예요. 아, is라는 동사, 비동사가 나오면 이 am, is의 원형인 be에다가 ing 붙이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앞동사가 비동사인 경우 being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세 번째 경우까지 봤죠? 나머지 하나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 어떤 사건이 한 사건 이후에 일어났을 때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뭐 한 후에라고 나와요. 예문을 들어볼게요. After he found the key, he opened the box. 그가 열쇠를 찾고 난 후에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아, 그가 열쇠를 찾은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가 상자를 연 사건이 있죠. 좋아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사건이 있고 뒤에 나왔던 사건이 있고 그가 열쇠를 찾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상자를 열었던 사건이 일어났구나. 바로 이 네 번째 경우에 해당하죠. 그러면 얘도 분사구문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사구문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 찾기? 접속사 찾기. 접속사 찾아보세요. 바로 여기 있네요. after 접속사 지워주시고 좋아요. 뭐뭐한 후에 라는 뜻의 접속사이죠. 그 다음은 뭐 찾는다고요? 주어. 주어 보이세요? 주어. 접속사 지우고 주어 바로 뒤에 he 하고 기다리고 있죠? he 주어 지워줍니다. 그러면 found라는 동사가 남아요. found는 이거 했었는데 find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쵸? 과거형이 나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found, 과거, 여기도 opened, open의 과거. 그러면 동사 원형에 ing 붙여주기로 했지. finding the key, he opened the box 하면 분사구문 완성되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앞에 나왔던 동사 시제 과거, 뒤에 나왔던 절의 동사 시제도 과거죠. open까지만 하면 현재인데 ed 붙여서 과거로 만들었어요. 똑같이 과거 시제 나왔으면 얘의 원형에다가 원형인 find에다가 ing를 붙여서 finding 이렇게 하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네 가지가 다 끝나요. 분사구문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딱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분사구문 관련해서 하나의 또 규칙이 있는데요. 주어가 다르면 주어를 쓰고 ing를 붙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계속 접속사 찾아서 지우고 주어 찾아서 지우고 했죠. 근데 주어를 지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주어를 지우지 않고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주어가 다른 경우에. 앞에 나오는 절의 주어랑 뒤에 나오는 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똑같죠? 여기도 he 나오고 여기도 he 나오고 여태까지 앞에 뒤에 절이 주어가 똑같았는데 주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Because Tom passed the test, she was happy. 탐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뭐뭐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앞에 일이 뒤에 일에
이유가 되고 있죠. 이유를 나타내면 분사구문 쓸 수 있다면서요. 그럼 분사구문 써야지 하고 접속사를 찾아 지워요. because란 접속사 있네. 지워주고. 주어도 지워야지 하고 봤는데 어머 여기 좀 보세요. because 지운 다음에 탐이라는 주어가 있고 뒤에 있는 주어는 she라고 지금 나오죠. 탐과 she는 같을 수가 없죠. 다른 주어죠. 이럴 때는 주어를 지우지 않습니다. 주어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Tom passing the test, she was happy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Tom passing the test, she was happy. 자, 앞에 나오는 절이랑 뒤에 나오는 절이랑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주어를 지우지 않는구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분사구문 끝났고요. 다음은 수동태로 넘어가 볼게요. 수동태. 자, 먼저 수동태의 형태부터 볼게요. 수동태의 형태. 생김새라고 했죠. 수동태의 생김새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준비해봤어요. 자, 예시 그림입니다. 짜잔. 자, 어떤 여자친구가 곰인형을 땡기고 있어요. 곰을 당기고 있어요. 보이세요?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의 이름은 케이트입니다. 케이트. 이거를 영어로 표현해볼게요. 케이트가 곰을 당긴다. 영어로 Kate pulls the bear 이렇게 표현하죠. 케이트가 당긴다. 곰을 Kate pulls the bear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자, 이 장면을요. 케이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케이트가 곰을 당겨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곰의 입장에서는 이 당기다라는 행위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곰이 당기는 것이 아니고 당겨집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곰이 케이트에 의해서 당겨지네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The bear is pulled by Kate 라고 씁니다. 두 문장 차이 보이세요? 차이 많이 보이실 텐데 첫 번째 문장은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케이트가 나왔어요. 케이트. 그죠? 케이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중요할 때 케이트, 당기다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행위자잖아요. 케이트가 곰을 당기고 있어. 이렇게 말하려면 Kate pulls the bear 라고 하고요. 만약에 곰이 중요할 때, 이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 중요할 때가 있죠. 저 곰 찢어지겠다. 저러다가 저 곰이 당겨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려면 영어에서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 먼저 이렇게 나타나는 거네요. The bear is pulled by Kate.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얘는 능동태라고 부릅니다. 행위를 하는 행위자 케이트가 문장 맨 앞에서 주어 자리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능동태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행위를 당하고 있는 대상이 문장 맨 앞에 올 때 우리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하면 행위를 당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과거분사 할 때 살짝 말씀드렸죠? 수동, 행위를 당하는 것. 행위를 당하는 곰이 중요할 때에는 곰을 주어로 놓고 문장 앞에 놓고 서술을 한다. 곰이 케이트에 의해 당겨진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은 뭐 배운다고요? 수동태 배우기로 했죠? 이 수동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볼게요.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듭니다. 맨 처음에 대상이 나와요. 무슨 대상? 행위를 당하는 대상. 여기 불쌍한 곰처럼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 문장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쓸 때 비동사를 쓴 다음에 과거분사를 같이 써줍니다. 과거분사는 행위를 당하는 수동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던 부분과 일치하죠. 과거분사는 행위를 당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랑 같이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 끝나지 않았어요. by와 행위자를 쓴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 여기 행위자 누구예요? 당긴다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행위자가 케이트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by Kate라고 지금 문장 끝내고 있어요. 이
규칙대로라면 행위를 당하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구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 맨 처음에 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과거분사, 비동사 쓰고 과거분사 풀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by Kate 하면서 by 행위자 쓰면 수동태 문장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럼 연습을 한번 더 해볼까요? 수동태 만들기. 수동태 만들어 봅시다. 자, 먼저 이런 수동태를 만들려면 우리가 능동태 문장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까처럼. 그럼 능동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능동태 문장. 이런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말합니다. 영어로 Mexicans speak Spanish. 멕시코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말해요. 알고 있었나요? 멕시코 사람들은 멕시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스페인어를 합니다. 자, Mexicans speak Spanish. 여기에서는 능동태 문장으로 쓰였어요. 왜 그러냐면 말하다라는 행위가 있죠? speak. 말하다라는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누구라고요? 멕시코 사람들. 멕시칸스가 행위예요. 그죠? 앞에 나왔던 멕시칸스가 말하다라는 행위를 하는 행위자네. 그렇다면 말하다라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이 문장에서는 Spanish, 스페인어가 말하다라는 행위를 당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죠? 행위자가 문장 앞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능동태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수동태 문장, 우리말로는 이렇게 하겠죠? 스페인어, 대상 입장에서 스페인어가 멕시코 사람들에 의해 말해집니다. 스페인어는 멕시코 사람들에 의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수동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뭐 하냐고요? 행위를 당하는 대상으로 문장 시작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이렇게 해야겠네요. Spanish 써주고, 대상 써주고, is spoken, 자, speak라는 동사에다가 비동사 과거분사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by Mexicans, by 플러스 행위자를 딱 이렇게 써줬네요. 그러면 맨 앞에 Spanish,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 왔고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은 is spoken 하면서 speak의 과거분사 형태를 비동사랑 같이 두 개 세트입니다. 같이 써줬네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동사랑 PP, 이거 PP 기억나세요? past participle에서 과거분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써주고 마지막에는 by Mexicans 하면서 행위자랑 같이 써준다라고 했던 거 Mexicans 행위자를 by랑 같이 써줘라 라고 했어요. 선생님 근데 by가 무슨 뜻이에요? by?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분들은 좋은 질문이에요. by는요 누구누구에 의해 혹은 뭐 무엇무엇에 의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에 의하여 스페인어가 말해집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여태까지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봤는데요. 이거를 제가 3단계로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수동태 만들기 스텝 3입니다. 스텝 3만 따라가시면 돼요. 먼저 스텝 1. 첫 번째로 우리 뭐 했어요? 능동태 문장에서 행위를 당했던 대상, 여기 대상 보이죠? 이 대상으로 문장을 시작해주세요. 대상으로 문장 시작해주세요. 여기처럼. 그 다음 스텝 2. 스텝 2는요. 동사를 해결해야죠. 능동태에 있던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바꿔주세요. 아까 speak라는 동사를 is spoken이랑 쓴 거. 비동사랑 과거분사 써준 것이죠. 이때 중요한 거 있어요. 시제 말입니다. 시제,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이었죠. 시제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시면 능동태의 동사 시제에 맞춰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능동태 문장에서 시제가 뭐였죠? speak, 말하다. 현재 시제죠? 그래서 수동태 문장에서 이 비동사 시제를 정할 때에도 현재 시제인 is를 쓴 겁니다. 만약에 여기 was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남았네요. 스텝 3 뭐냐면요. 능동태의 주어, 행위자를 by 뒤에 놓는다. 기억하실 거예요. 능동태 문장에서 행위자 누구였어요? 멕시코 사람들 저기 있네요. 멕시칸스를 수동태 문장에서는 by 붙여서 마지막으로 써주면 수동태 문장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이 마지막 단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짜잔! 행위자가 만약에 일반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다, people이다, 아니면 분명하지가 않다, 그 행위를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by 행위자를 생략하기도 해요. 여기 by Mexicans를 생략해서 안 써도 문장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Spanish is
spoken 하고 점 찍고 문장을 끝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만 뜻이 달라지죠. 스페인어가 말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말해지는 모르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분사 구문도 다 했고 이제 수동태까지 다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동태 만들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사실은 이 과거분사예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써주세요 라고 하지만 과거분사를 만드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어떤 애들이 규칙을 안 지키고 불규칙적으로 바뀌거든요. 이거를 내용을 볼게요. 수동태 만들기에서 동사 부분에 비동사랑 과거분사를 써주세요 그랬죠? 근데 과거분사를 만들 때 규칙이 있어요. 원래는 규칙이 ed를 붙여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사들은 이 규칙이 싫대요. 자기 멋대로 한대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있죠. 불규칙 동사. 근데 그 불규칙 동사들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자주 등장하는 불규칙 동사의 과거분사를 기억해 둡시다. 그러면 우리가 수동태 잘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골라봤어요. 아주 엄선해서 자주 나오는 불규칙 동사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오, 굉장히 많은가요? 자, 먼저 break, 아까 봤죠? 깨다, 부수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 원형이에요. 과거분사는 broken입니다. broken heart 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다음 make, 만들다 라는 원형인데요. 과거분사는 made가 되고요. 이것도 봤죠? see 보세요. see, 보다. 얘의 과거분사가 seen이에요. seen. 혹시 기억나세요? see, 과거형도 불규칙이었어요. see, 보다, 봤다, 과거형으로 하면 saw였고요. saw가 과거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seen, 과거분사형, 그리고 speak, 말하다, spoken, 오, 과거분사형 우리 방금 봤었죠? 그 다음 think, 과거분사형은 thought가 되고요. feel, 느끼다, felt라는 과거분사형을 씁니다. 그리고 fall, 떨어지다 라는 뜻의 이 동사가요. 과거분사로는 fallen입니다. fallen, 기억해주세요. fallen. 그리고 마지막 forget, 잊어버리다 라는 동사가요. 불규칙 과거분사형을 갖고 있어요. forgotten입니다. forgotten,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 수동태 만들기 끝이네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다 끝났고요. 우리 연습해 볼게요. exercise,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고치세요. 자, 이 세 개의 문장에서 틀린 부분이 있대요. 찾아볼까요? 1번. Fell leaves make me lonely. 자, fell 하면요. 떨어지다, fall의 과거형인데요. 그러면 떨어졌다가 되네요. 그죠? 떨어졌다. 나뭇잎들 만들어요. 나를 외롭게. 떨어진 나뭇잎들이 나를 외롭게 만든다. 이런 뜻을 지금 표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여기가 틀렸네요. fell. 지금 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게 아니고 떨어진 나뭇잎들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려면 뭘 써야 돼요? 분사 써야 되잖아요. 분사 기억나세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분사로 바꿔줍시다. 이렇게 falling 있어요. falling. 떨어지는 나뭇잎들이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fallen, fallen. 떨어진, 과거 분사죠? 차이가 있다면 falling 하면 나뭇잎이 스스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fallen leaves 하면은 이미 바닥에 이렇게 떨어진 거죠. 누가 나무를 이렇게 흔들어서 나뭇잎이 자기 스스로 떨어진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행위에 의해서 떨어진 나뭇잎들이 나를 외롭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그러면 2번 볼게요. The store is closing by David. 그 가게가요. 문을 닫고 있대요. by David. 데이빗에 의하여. 그 가게가 데이빗에 의하여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죠? 그 가게는 자기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없어요. 데이빗에 의해 문이 닫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행위를 당하는 수동태 써야겠네요. 수동태는 어떻게 쓴다고요? 비동사랑 PP, 과거분사 써준다고요. 근데 과거분사가 이렇게 ing가 있었나요? 아니요. 과거분사는 어떻게 씁니까? ed를 붙여주는 게 법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is closed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3번 볼게요. Watched the movie, I slept late. 영화를 봤어요. 나는 늦게 잤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늦게 잤다. 혹은
영화를 봤기 때문에 나는 늦게 잤다. 이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인데 구문을 잘못 썼네요. 그죠? 여기에 분사구문을 쓰려고 한 건데 지금 이렇게 ed 쓰면 분사구문 됩니까? 아니요. 분사구문은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만든다. 현재 분사는 ing를 쓰기로 했죠? 그래서 얘를 바꿔줍니다. Watching the movie, I slept late 하면 되고요. 이런 문장들은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늦게 잔 것인지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늦게 잔 것인지 분명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접속사를 살리기도 해요. 접속사의 의미를 살리고 싶다면 After watching the movie, I slept late 해도 되고 as watching movie 아니면 뭐 because watching movie 이런 식으로 접속사를 써서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엑서사이즈 3개의 문제 풀어봤는데요. 다음은 우리 오늘 봤던 내용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summary입니다. 먼저 현재분사 봤어요. 동사에 ing 붙이는 형태죠? 형용사 기능을 한다고 했고요. 능동의 의미가 있다. 과거분사 같은 경우는 동사에 ed를 붙이는 게 규칙. 그런데 규칙을 지키지 않는 불규칙 애들도 있었죠. 마찬가지로 과거분사도 분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기능을 하고요. 과거분사랑 현재분사의 차이는 꼭 기억해 주세요. 능동과 수동의 의미. 알겠죠?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분사구문도 있습니다. 분사구문은 현재 분사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현재 분사 ing로 동시사건 등을 표현한다. 동시사건 등이었어요. 4가지 경우 있었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수동태, 행위를 당한 것을 표현한다.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분사 써주면 수동태 문장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내용 다 끝났고요. 오늘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도장 찍어드릴게요. Grammar Voucher 6강 도장 꽝 찍으면 우리 이제 7강 하나 남았네요. 7강에서는 우리 가정법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신나고 재미있는 영문법 공부하기로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